어머니, 이번 달 용돈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김민수 씨는 어김없이 부모님 댁을 찾았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50만 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고맙다며 받아들이셨지만 민수 씨의 마음 한편에는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이게 정말 효도일까? 현대 사회에서 효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연 돈이다.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때로는 큰돈이 들어가는 일까지 대신해드린다.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의 지갑 속 돈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서울 강남구에서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해온 박정숙 씨 67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이 돈을 주면 고맙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게 더 좋아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따뜻한 말은 마음에 계속 남거든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3%가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23.4%에 그쳤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돈으로 효도를 대신하려 할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일까? 아니면 돈이 마음보다 확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돈으로 하는 효도는 편해요. 복잡한 감정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내 의무는 다했다는 안도감도 들죠. 하지만 그게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직장맘 이현주 씨 42세의 솔직한 고백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돈으로 시작된 효도는 점점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된다. 매달 일정액을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 형제 자매 간 비교, 그리고 부모님조차 자녀에게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는 상황까지. 진정한 효도는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부모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깊은 대화가, 때로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어떤 고가의 선물보다 값질 수 있다. 이제는 물어볼 때다. 당신의 효도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부터라도 지갑이 아닌 마음을 먼저 열어보자.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매달 드릴게요. 서울 강북구에서 25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정은희 씨 64세에게 아들 준호 씨 35세가 건넨 말이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아들의 제안은 고마웠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마음이 기뻤다. 2019년 3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기 시작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아들도 뿌듯해했다. 어머니 좀 편하게 사세요 라며 더 드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어머니, 왜 또 옷을 사셨어요? 지난달에도 샀잖아요. 친구들과 또 여행 가세요? 한 달에 2번은 너무 자주 아닌가요? 그 돈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가계부 좀 써보세요. 아들의 관심은 점점 간섭이 되어갔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생긴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은 은희 씨의 자유를 조금씩 옥죄어 갔다. 처음엔 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눈에는 내가 드린 돈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보고해야 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마치 용돈 받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희 씨의 쓴 웃음 섞인 고백이다. 더 큰 문제는 의존성이었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에 익숙해지면서 은희 씨는 점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작은 소비도 아들 눈치를 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다. 한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사장님이었던 그녀가 어느새 아들에게 얹혀 사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희대 사회복지학과 김민정 교수는 이런 현상을 효도 역설이라고 명명했다. 자녀의 선의로 시작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부모의 자립성을 해치고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47.3%가 자녀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 증가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자존감과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돈을 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통제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과보호로 이어지죠. 가족상담센터 이영희 소장의 설명이다. 은희 씨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생활비를 받기 시작한 지 3년째 아들의 간섭은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병원 갈 때도 미리 알려야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허락받아야 했다. 심지어 어머니 요즘 너무 늦게 자시네요. 건강에 안 좋아요 라며 수면 시간까지 관리받게 됐다. 차라리 다시 일을 시작할까 생각해요. 그때가 더 자유로웠거든요. 은희 씨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감사하다기보다는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정말 효도일까? 부모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일까? 때로는 주지 않는 용기가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은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오세진 씨 68세의 70세 생일날이었다. 큰아들 정민이가 들고 온 것은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다. 세진 씨는 깜짝 놀랐다. 평생 시계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는 너무 비싼 선물이었다. 아들아, 이건 너무 비싸다. 그냥 마음만 받을게.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정민이의 고집에 못 이겨 받아들였지만 세진 씨는 며칠 동안 그 시계를 차고 나가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문제는 다음 달 둘째 아들 정호의 반응이었다. 형이 시계를 드렸다고요? 얼마짜리인데요? 글쎄, 비싸더라. 아, 그럼 저도 이번 어버이날엔 뭔가 더 좋은 걸 드려야겠네요. 정호는 회계사로 큰형보다 수입이 많았다. 어버이날에는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들고 왔다. 형이 시계 드렸다니까 저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준비했어요. 세진 씨는 당황했다. 거실에 놓인 거대한 안마의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아들들이 나를 두고 경쟁하는 건 아닐까? 예상은 적중했다. 큰아들 정민이는 동생이 더 비싼 선물을 드린 걸 안 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호가 너무 나간 것 같아. 아버지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하지만 몇 달 뒤 어머니 생신에는 7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 형제들이 서로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물값이 점점 올라가고 받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세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상담 전문가 박미영 박사는 이를 선물 경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선물이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형제 간 경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심리가 작용하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선물 구매 시 다른 형제 자매와의 비교를 의식한다고 답한 성인이 68.4%에 달했다. 순수한 효도보다는 체면과
경쟁 심리가 앞선다는 뜻이다. 세진 씨 가족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막내딸 정은이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오빠들만 비싼 선물 드리면 저는 뭐가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정은이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선물했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고맙긴 한데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경쟁하는 것 같아서. 세진 씨의 아내 김영숙 씨 65세도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선물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었다. 처음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선물이 어느새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됐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들은 이번엔 뭘 드릴까 고민에 빠지고 부모는 또 뭘 사올까 걱정이 앞섰다. 정말 필요한 건 마음이에요. 비싼 시계보다는 가끔 전화 한 통이, 명품 가방보다는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세진 씨의 진심 어린 말이다. 결국 세진 씨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는 비싼 선물 말고 그냥 마음만 전해다오. 아빠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의 선물이야.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지 경쟁의 도구가 아니다. 진정한 효도는 가격표가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세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전북 익산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강정호 씨 61세의 막내딸 수진이가 결혼을 앞두고 한 말이었다. 2021년 봄 코로나19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지만 정호 씨 부부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뭔가 해볼게. 정호 씨는 20년간 모아온 농지 매매 자금 1억 2천만 원을 꺼내 딸에게 전세금으로 지원했다. 자식이 걱정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우린 농사만 지으면 되지.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수진이는 서울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사위 민수는 감사 인사를 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개월 뒤부터 시작됐다. 장인어른이 주신 돈으로 산 집이니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도 되죠? 민수의 돌변이었다. 어차피 수진이랑 저랑 부부인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수진이는 당황했다. 여보, 그래도 아빠가 주신 돈인데. 뭘 그런 걸로 따져. 우리 집이면 우리 집이지. 민수는 아예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이름만 올렸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장인어른, 이 집 좀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어차피 제 명이니까 가능하긴 한데 예의상 말씀드려요. 정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평생 저축이 사위의 재산이 되어버린 현실에 허탈함을 느꼈다. 하지만 딸 생각에 차마 강하게 말하지 못했다. 더 큰 파장은 다른 자녀들로부터 왔다. 아버지, 수진이만 1억 2천을 주시고 저희는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큰아들 정민이가 따졌다. 저도 집 사려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형아도 결혼할 때 시골집 한 채 물려받았잖아. 둘째 정수도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정호 씨는 당황했다. 농지를 팔아 만든 돈은 수진이에게 다 줘버렸고 남은 건 시골의 낡은 집뿐이었다. 얘들아, 아빠가 지금 뭘 더 줄 수 있겠냐. 그럼 처음부터 왜 수진이만 특별 대우하셨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공평하게 나누지 그러셨어요. 가족의 화목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명절에도 형제들이 모이지 않았고 수진이는 오빠들의 시선을 피해 부모님 집에 오는 것조차 꺼려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호 씨의 아내 김순자 씨 58세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꼴을 보니 차라리 그 돈을 안 줬으면 좋았을 것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사위 민수는 아예 장인어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매번 허락받아야 해요? 심지어 집에 놀러온 정호 씨 부부에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가족관계 전문가 이정훈 교수는 이런 현상을 과도한 지원의 역설이라고 설명한다. 부모의 큰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받는 사람의 권리의식을 키우고 다른 형제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1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지원한 가정 중 42.7%에서 가족 갈등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형제 자매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돈을 줄 때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못 받은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가정법률상담소 박영희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호 씨는 이제 후회하고 있다. 차라리 딸이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뒀으면 어땠을까.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큰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 독일까? 정호 씨 가족의 이야기는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어떻게 가족을 해체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 주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매일 저녁 7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박미나 씨 38세는 어김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나누고 싶어서다. 별거 없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동네 한 바퀴 걸었다. 혼자요? 다음엔 저도 같이 걸을게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래라. 엄마도 좋다. 이 짧은 통화가 끝나면 미나 씨의 어머니 정순옥 씨 67세는 하루가 든든해진다. 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일상의 작은 관심이 어떤 물질보다 소중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효도 방식을 살펴봤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부모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화려한 선물이 형제 간 경쟁의 씨앗이 되며 큰돈 지원이 가족을 해체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려 했다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돈으로만 해결하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서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이영숙 씨 71세의 말이다. 그렇다면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김철수 씨 74세는 효도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함께한 추억은 평생 남아요. 부산의 은퇴 간호사 최명자 씨 69세는 효도는 존중이라고 정의한다. 자식들이 제 결정을 믿어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고마워요. 나이 들었다고 무능력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효도 인식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가장 바라는 효도로 1위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 34.2%, 2위는 함께하는 시간 28.7%, 3위는 건강 관심 21.4%였다. 경제적 지원은 15.7%로 가장 낮았다. 진정한 효도의 첫 번째 원칙은 일상의 관심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부모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100만 원보다 값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된다.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세 번째는 존중과 인정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다. 너무 가까워서 간섭이 되지도 너무 멀어서 무관심이 되지도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장미경 씨 42세는 이런 효도를 실천하고 있다.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대신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요. 장보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때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고민도 나누죠. 어머니는 이걸 더 좋아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물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다. 돈으로 하는 효도는 쉬워요.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효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가족 상담 전문가 김혜정 박사의 말이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로 보는 것이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 의무가 아닌 자발적 사랑, 물질이 아닌 정신적 교감이 바로 효도의 참모습이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비싼 선물보다 부모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